예, 다시 전자정보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론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509쪽부터 513쪽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재의 표 12-1을 보면은 부패의 유형과 원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짤막하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은 뭐 풀어서 얘기하면 뭐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뭐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자, 한 번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절반 이상이에요. 오늘 지금 이 부분에서도요. 자, 최고 관리자의 부패. 자, 우리가 관료제 공직사회에서 뭐 앞으로 당분간은 피라미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피라미드 조직의 정점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최고 관리자의 부패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최고 관리자의 부패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원인이 있지만 권한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 최고 관리자는 일단 그 공문서의 마지막 결재권자입니다. 마지막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게 정상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지휘관이라든가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경우요,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게 맞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생기는 부정부패가 있다는 점 한 번쯤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부패가 있습니다. 자, 인사부패는 그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내가 승진을 하는데, 자, 뇌물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좀 더 나은 보직을 가기 위해서, 자, 뭐 대가성의 여부가 좀 걸리는, 좀 대가성이 있는 수준으로, 자, 뭐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패는 승진 그리고 좋은 보직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드러나는 것이고요. 자, 너무나 뻔하게 하는 뇌물수수, 자, 대가성 여부에 관련된 건데요. 자,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어떤 사건에서는 쉬울 수가 있지만 어떤 사건에서는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쯤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검찰의 어떤 경찰의 수사 결과나 이런 걸 잠깐씩 들어볼 때가 있을 텐데, 이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쉬운 사건도 있지만 쉽지 않은 사건도 있다는 점에서, 자, 이 뇌물수수는 굉장히 법정 공방이 좀 치열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거기까지는 지금 뭐 우리 수업에서는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뇌물수수 자체가 그냥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금횡령. 이게 공금횡령은 이제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어떤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몰래 자기의 어떤, 자, 통장으로 뭐 이체를 시킨다든가, 이 공금횡령의 개념은 종종 적발되는 사례고요. 그 다음에 공금을 자기의 돈, 자기 소비, 그냥 내 돈처럼 쓰는 경우, 이런 경우도 가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 샀다든가 뭐 이런 거요. 자,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고 행정조사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게 뭐 절차상 문제나 행정조사 관련된 문제는 뭐 내 민원, 내 업무를 좀 빨리 처리하게 해달라. 옛날 말로는 급행료라 그럽니다. 급행료. 자, 우리가 좀 더 빨리 내 것을 처리하도록 좀 부탁을 하는 의미에서 주는 뇌물 같은 거요. 자, 그리고 원래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그걸 좀 간소하게 빨리 건너뛰게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전자적 시스템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절차상 문제나 뭐 이런 행정조사 관련 문제가 그래도 많이 없어진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아시겠지만, 자, 전자정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하는 겁니다. 로그인, 로그아웃이에요. 자, 로그인 그러면은 접속 시간 그리고 장소도 거의 완벽하게 나오죠. 그 다음 로그아웃. 자, 마찬가지요. 언제 로그아웃 했는지 접속 시간과 장소가 거의 완벽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문제죠. 아주 특수한 고난이도의 어떤 그 전자적인 어떤 능력. 자, 이른바 뭐 해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로그인, 로그아웃 이 아주 간단한 이 두 가지 때문에 뭐 입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니까요. 자, 혐의를 입증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이 전자정부의 어떤 발달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그 부정부패를 줄이게 된 어떤 영역 중에 하나가 이런 절차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비밀. 이거는 정보 공개, 정보 보호의 차원, 그리고 잘못된 정보. 뭐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편협한 정보. 자, 이거는 너무 지역적이고 너무 전문화된 이런 정보들을 편협한 정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접근의 불공평성. 누구는 쉽게 접근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누구는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자, 이런 경우도 부정부패의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정보의 과부하. 필요 없는 정보까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예 관련 없는 정보들을 게시해서 부정부패의 어떤 그 감시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 자, 국민의 대리인이죠. 자, 국민이 믿고 맡기는 거죠. 공적인 일에 대해서 믿고 맡기는 자, 대상인데, 자, 국민이 믿고 맡기는 대상이 정부인데, 그렇게 따지면, 자, 국민은 주인이고, 정부는 대리인이요. 주인이 시키는 것을 잘하는 대리인인데, 문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죠. 자, 가장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쩌면 뭐 한국을 포함한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정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반 개인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를 자, 정부의 특정한 사람들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자, 주인을 속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미 뭐 한 4, 50년 전에 유수한 학자들, 유명한 학자들이 이걸 지적을 했죠, 벌써. 자, 근데 그 4, 50년 전과 지금과는 정보의 양이 너무나 다르죠. 정보의 양이 다르고 정보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고 자, 개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패는 신뢰, 정부 신뢰 등등 그리고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명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부패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남아있게 되고 심하면 부패는 잘하게 되죠. 자, 부패가 잘한다, 상장한다. 부패가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09쪽부터 513쪽까지 일반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정부패의 유형과 원인을 장황하게 그냥 제가 나열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투명성을 높이려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부정부패가 많이 줄어들고 일반 국민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아주 좋은 그리고 효율적인 수단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은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은 뭐 정보와 그리고 부패와 반부패의 노력, 현황에 대해서 아주 간편하게 살펴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더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